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 투자자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막 신도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산TV의 서한진입니다. 오늘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는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반 상업용지라든지 이주자 택지라든지 근린상업용지, 주상부지, 종교용지 등 상당히 많은 토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용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블럭형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우리가 이주자 택지라고도 합니다. 이 이주자 택지가 왜 같은 말이 됐냐면요. 이주자 택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람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소유를 하고 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들에게 주는 일종의 간접 보상인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포겸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자 택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람 공고일 이전에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은 주거 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까 이주자 택지는 1년 전까지였는데요. 이 협의자 택지는 공람 공고일 이전에만 토지를 소유하면 됩니다. 물론 1000제곱미터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 LH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 갖고 문제가 많았죠.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전에만 사게 되면은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혹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다. 오직 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럭형 단독주택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건설업자가 받아서 건설업자가 단독주택을 건설하여서 공급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타운하우스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고급 빌라 주택이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도 있고 경호원도 배치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블럭형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건설업체도 대기업들까지 뛰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 일반인들도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짓는 단독주택 용지보다는 이렇게 뭔가 안전하고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블럭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 4층에는 주택이 있는,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가밀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사진인데요. 1층에 상가를 두고 2, 3, 4층에 주택을 지어서 1층에서 월세도 받고 2, 3, 4층에서 임대해서 수익도 올리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택지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요. 이 주택 형태는 다가구입니다. 이게 이거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이거를 1인이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4층 규모 정도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고 2, 3, 4층에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는 보통 5가구에서 6가구가 지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고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65평에서 80평, 좀 크게는 보통 256제곱미터까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을 때 보면은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건폐율이라든가 또 용적률에 따라서 5가구를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서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방식은 이주자들한테는 추첨으로 공급을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을 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죠. 토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토지 개발을 합니다. 그럴 때 2년 차에 받았던 이주자 택지나 10년 차에 받았던 이주자 택지나 가격이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80%에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LH에서 상당히 또는 공급자들에게 이익이 되려면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지 이 토지에 대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입찰로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이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단독주택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밑에 이렇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분양되는 토지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또 입찰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예정 가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최고가에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원주민한테 공급하는 조성원가의 80%가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입찰로 진행한 건데요. 가격을 보시면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은 공급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택 고덕지구가 얼마 전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평균 낙찰률이 거의 162%입니다. 162%이기 때문에 보통 그 예전 가격을 다 합하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입찰을 진행했더니 800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전가보다 300억을 LH에서 돈을 더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점포주택이 인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층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요. 1층이 주차장인 경우에는 2층, 3층까지 또는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오른쪽의 형태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주택을 짓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가구고요. 보통 2층, 2,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가구 수는 3가구에서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65에서 80평으로 평수는 똑같은데요. 협의자 택지가 보통은 주거용 전용이 조금 큰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 방식은 협의자 택지는 공급 당시에 감정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이주자 택지는 10년 주기로 해도 처음 받는 사람이나 마지막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에 받을 수가 있죠. 조성원가의 80%니까. 근데 이 협의자 택지는 감정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 감정했을 때 만약에 10억이었는데 10년 차 됐더니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5억이 됐다. 그러면 15억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자 택지는 우선적으로 빨리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추첨으로 공급하는데요. 이주자 택지는 입찰을 하고 협의자 택지는 추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협의자 택지는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덜하죠. LH에서 뭐를 해도 아마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아니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공고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무조건 단독주택용지를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지점을 찍어서 추첨을 넣게 되면은 당첨이 되면 자기가 이 토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 여기는 지금 위례지구를 지금 예상을 해놓은 건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평당 2,300에 받았는데 원주민들은 2,100만 원에 받았죠. 약 13% 정도
저렴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원주민 거를 피를 주고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직접 추첨에 들어가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한번 잘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블럭형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블럭형 단독주택 용지는 이렇게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건설업자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용인 흔덕지구 지금 트리플 힐스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리케이트도 있죠. 일반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블럭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고요.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거는 지금 고향 삼성 자이더 빌리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자이에서 블럭형 단독주택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여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욕실도 3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주방이나 거실이나 침실 이렇게 또 외부 테라스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아주 고급 빌라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해온 건데요. 지금 삼성역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84 타입이 지금 9억 3천인데 지금 여기 삼성 빌리지가 거의 9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억 5천 정도 되네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이쪽 부분들이 이런 타운하우스들이 인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단독주택 용지 중에서도 3가지로 구별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도시를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투자를 하시거나 또 어떤 뭐 물건을 구입하실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